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그 32번 압수수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 건데, 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수사관이 된다든지 기흥찰이 된다고 한다면은 압수수색과 체포구속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지 돼요. 미주알, 고주알, 그 최신 판례까지 해서 싹 공부해 가셔야 돼. 이 압수수색 체포구속은 왜 중요하냐면요, 훗날 이 압수수색 왜 해?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혐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증거로 쓰기 위해서 압수수색 체포구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압수수색 체포구속을 똑바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위법수집이라든지 절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은 이 범죄자를 갖다가 무죄로 풀어줘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압수수색 체포구속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그죠? 그 나와있는, 그래서 어디 부분이야? 그 212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특히 압수수색 할 때 그 절차 관련된 거 있잖아요. 뭐 압수물 목록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체포구속했을 때 영장 사본을 준다든지 이런 별거 아니지만은 그런 사소한 절차 위반으로 해서 힘들게 압수수색한 물건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레비 같은 거 보면은 저 새끼가 왜 풀려나? 저 새끼가 왜 무죄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유죄의 결정적 단서가 되는 이 증거물을 수사관이 압수수색해 올 때, 아니면 그 검사가 압수수색해 올 때 빙신같이 해갖고 증거 능력이 없어져갖고 그걸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어쨌든 이 압수수색 체포구속 꼭 좀 당부를 좀 드려볼게요. 제가 좀 이거는 좀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정답이 몇 번이냐면은 답은 2번이야. 2번인데 기역 니은이 맞고 디귿 리을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역번,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 관리의 정보 저장 매체에 복제되어 이미 제출됐답니다. 여러분, 이미 제출물 같은 경우 어떻지? 이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죠? 그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복제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재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제 전자정보의 이미 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 처분자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출물 같은 경우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죠? 이미 제출하는 그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통상적으로 부여하는데 이미 제출한 사람에게만 그 참여 기회 부여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의 어떤 부당하다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인정된다는 거야. 굳이 그 원본 전자정보 관리 처분자에게 참여권을 또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되셨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미 제출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미 제출한 사람에게만 참여 기회 부여한 것이 어떤 절차의 부적법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현재의 부당하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굳이 원본의 전자정보 관리 처분자에게 참여권을 또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기억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보자. 니은번은 뭐 더럽게 길거든요, 말이. 근데 자, 이거 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길다고 해서 쫄지 말란 말이야. 대부분 시험장 가면은 시간은 없지, 빨리 풀어야 되겠지, 지문은 더럽게 길지, 여기서 사람들이 막 후달려 한단 말이야. 이럴 때일수록 후달려 하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고 중요한 문구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밑줄을 꺼. 이런 데서 밑줄을 꺼가면서 다 끄지 말고 중요한 데만 끄란 말이야.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반전 이후에 좀 뭐라 그러죠?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중반전 이후부터 틀린 지문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거는 근데 니은번은 맞는 지문이야. 근데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체열, 강제체뇨 등과 같이 강제처분이 법률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잠금의 해제, 전자정보의 복호화나 중량, 압수물의 문방과 같이 단순한 기술적, 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낸 사람이 지금 병원에 실려갔으면 교통사고 낸 가해자도 피해자도 병원에서 지금 실려가 있단 말이야. 자, 이 경우에 그 병원이라는 그 현장은 사고 현장에 준하는 장소로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여기 보시면은 아무나 막 다 참여시킬 수는 없고요. 그죠? 그 뭐라 그러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아니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적법성, 바로 기술적인 어떤 이런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의심이 되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이 가갖고 침대에 누워있는 가해자를 갖다가 피를 그냥 직접 뽑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 바로 의료인을 갖다가 대동해서, 의사선생님이나 아니면 간호사를 대동해서 거기서 체열을 해갖고 증거를 채집해야 되겠죠. 체증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이 그 말이야. 여기 말은 막 더럽게 길거든요. 어쩌고저쩌고 쭉 나왔는데, 자, 여기 한번 계속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기관이 사법경찰 관리의 엄격한 감시 감독하에, 자, 중요한 것은 그 관련자를 갖다가 참여시키는데, 그 강제 처분을 할 사람을 참여시키는 데 있어서, 자, 일단 중요한 건 사법경찰 관리가 엄격한 감시 감독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제3자의 집행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성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가 없고, 참여가 허용된 사람 외에는 자 제3자를 임의로 참여하게 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아무나 막 그냥 개나 소나 그냥 와갖고 압수수색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한이라든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여권자나 아니면 그 강제처분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나 소나 그냥 아무나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에 아무나 여기 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떤 긴 문제를 봤을 때 막 쫄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 강제체열이나 강제체뇨, 어떤 강제처분 같은 거 할 때, 그죠? 사람을 참여하던가 아니면 경찰관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법경찰관리의 어떤 엄격한 감시 감독하에 바로 그 집행을 도와주는 제3자 있죠? 그 3자를 참여해서 집행을 좀 도와주게 하는데,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강제체열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이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컴퓨터 서버에 관련된 아니면 검색 엔진 회사, 검색 회사, 이런 검색 엔진 컴퓨터 회사라든지 이런데 압수수색 들어갔어. 경찰관이 거기에 있는 세부적인 기기에 대한 내용 아니면 전자정보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없단 말이야. 아무거나 다 압수수색 영장 들고 가서 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3자라는 사람이, 그죠? 개나 소나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사소송법에 바로 참여권자로 어느 정도 인정된, 참여가 허용된 어떤 이런 사람을 참여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는 거야. 전혀 땡뚱하거나 말 같지 않은 사람들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되셨나요? 그래서 니은번, 그래서 맞는 얘기야. 그래서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에 제3자를 임의로 막 개나 소나 참여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니은번 설명드렸고, 이제 저기 한번 드려볼게요. 디귿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디귿번에 보자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타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한 후 급속을 요하여, 자, 급속을 요한다 그랬죠. 중요합니다. 이거 표시해놔. 자, 해당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하는 경우에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반드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형사소송법 122조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한 경우하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죠? 이 경우에
저거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참여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여기 단서가 되는 것은 뭐다? 급속을 요해서, 그죠? 해당 장소에서 압수수색하는 경우 있죠? 그죠? 긴급체포 같은 거, 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리고 그 체포 현장에서 뭐 떨어진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피의자가 소유하고 있던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 범죄의 혐의점이 있는, 이 관련성이 있는 물건을 압수수색 같은 거 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하는 경우에 어떻게 급속을 요한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사람을 참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거기 모르시는 분 적어놔봐. 형사소송법 제 12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명시한 경우하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바로 참여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되셨나요? 예. 자, 이제 리을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리을번. 자, 리을번은 좀 말이 길죠. 그죠? 정보 저장 매체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와 자, 같이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더럽게 기네. 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나 이미 제출물의 압수와 같이 수사기관의 압수 당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했는데, 이거 어디가 어떻게 틀린 거야 이거. 얼뜻 봐서는 맞는 것 같아. 꼬랑지에 보니까 뭐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해서 맞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특별한서부터 중요해요. 특별한서부터 여기까지 때에는까지 여기 밑줄을 그사봐. 형광펜으로. 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래야지 됩니다. 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래야지 말이 원활해요. 그죠?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자, 이런 경우였었어요. 불법 촬영물을 갖다가 혐의로 해갖고 이제 압수수색하러 갔거든요. 이놈이 아마 아동 청소년 아청법 위반으로 해갖고 뭐 성범죄 관련된 동영상을 촬영한 새끼였었어요. 근데 이놈을 갖다가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이 온다고 막 눈 두드리고 막 지랄을 떠니까 이 새끼가 겁을 먹은 거야. 그래서 신발 주머니 같은 데다가 그 영상 녹화해놓은 거 있잖아요. SD 카드를 갖다가 신발 주머니 자크에다가 집어넣어서 고층 아파트 저 위에서 저 1층으로 화단에다가 그 꽃밭에다가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안 걸리려고. 던졌는데 그거 다 걸리죠? 1층에, 창문 1층에서 수사관들 다 대기하고 있죠? 던지는 거 있을까 하고 대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잽싸게 가갖고 경찰관이 거기 딱 보니까 저기 8층 건물에서 그걸 떨어뜨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신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거기 쪼깐한 SD 카드가 딱 발견된 거야, 거기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재생을 해보니까 성범죄 관련된 영상이 거기 녹화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그 피의자가, 그죠? 피의자가 그 물건을 갖다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길거리에 아파트 화단에다가 던져서 버린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유류물로 봐야 되느냐, 보지 말아야 되느냐. 자, 이거에 관건이 생기는데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 유류물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에 의한 압수나 이미제출물의 압수와 같이 어쩐다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해서 같은 말로는 뭐냐면 피압수자가 없다는 말이죠. 그죠? 유류물로 본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대한 판례를 좀 구경을 좀 시켜드리려고 내가 판례를 좀 갖고 왔는데, 자, 화면을 바꿔서 한번 같이 한번 보자. 자, 이거거든요. 여기 맞죠? 그죠? 그 판례 번호는 2021도의 1181 판결인데요. 보세요.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 배포 나와있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이용 촬영죄. 그래서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 매체를 SD카드를 얘기하는 거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인데, 그래서 이 던진 거 아파트 창문에서 떨어뜨렸거든요. 고층 아파트에서 신발 주머니에 넣어서. 그래서 여기 한번 보자고. 범죄 수사를 위해 정보 저장 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 저장 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형사성법 제218조에 따라서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 저장 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되는지 여부였는데 소극은 아니다, 한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소극이란 얘기는 아니다 그 말이야. 이때 참여권자가 참여가 필수적인지 했는데 소극이라 그랬어요. 필수가 아니란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던진 새끼가, 그죠? 그 피의자가 자기가 증거물이 잡힐 것 같아서 그 SD카드를 갖다가 아파트 화단에다가 신발 주머니에 넣어서 던졌거든요. 던졌는데 그 아래 수사관이 그걸 발견해갖고, 그죠? 이걸 유류물로 해갖고 압수수색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밑줄 빨간색 써놓은 거 한번 보자. 자, 유류물을 압수하는 경우에 사전 사후에 영장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형사성법에 나와 있죠? 그죠? 218조에서 보면 어떻게 돼? 유류물 같은 경우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나왔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자고. 자, 그래서 쭉 나왔는데 내용이 기니까 제가 여기 중요한 것만 제가 요약을 했어요. 빨간색으로. 자, 수사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여기 나와 있잖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랬자. 그죠? 그죠? 그래서 영장에 의한 압수나 이미 제출물의 압수와 같이 수사기관이 압수 당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의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랬어요. 2021도에 1181. 그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해놓은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렇게 문구가 나와 있어야 바로 옳은 지문이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화면 보여줄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보세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고쳐야 되겠지. 자, 거기다가 메모 다시 해놓으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렇게 말을 바꿔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자, 판례를 다시 한번 또 구경 한번 해보자.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보자고요. 끄트머리 보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자고. 정보 저장 매체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던진 거 신발 주머니에 넣어서 그 저장 매체인 SD카드를 갖다가 신발 주머니에 넣어서 던진 그거는 그러한 경우에 그리고 아파트 화단에다가 던졌잖아요. 수사기관이 형사성법 제218조에 따라서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리한 정보 저장 매체에 영장 없이 압수할 때에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자, 그 다음 화면 바꿔볼게. 자, 여기 보세요. 자,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랬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가 그 포기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지가 그 던졌잖아요. 그죠? 던져버렸으니까 SD카드를 갖다가 신발 주머니에 넣어서 아파트 화단에 던졌는데 그 던진 걸 갖다가 수사기관은 이것을 유류물로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압수물로 압수하는 데 있어서 굳이 영장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참여권자의 참여도 필수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경우에는. 그죠? 던졌잖아, 지가. 버렸잖아. 소유권을 포기해버렸잖아, 지가. 그죠? 그래서 참여권을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 그죠? 꼭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자, 판례 번호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판례 번호는 어떻게 되냐면은 2021도에 1181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전에 신발 주머니에 넣어서 SD카드 버린 경우, 아파트 화단으로 던져버린 경우에는 유류물로 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 유류물에 대해서는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가 아니라는 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거, 요걸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되셨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정답을 골라보라면은 2번 고르시면 돼. 2번. 그래서 앞에 기억 니은 맞고 디귿 리을 틀렸고. 그죠? 자, 어쨌든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좀 더 힘 분발해서 다음 시험에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에 필기 합격하신 분들 아주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험이 상당히 난해하고 제가 봐도 좀 어려운 감은 조금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문제가 어렵건 쉽건 이런 거 따지지 마. 그냥 미친듯이 공부한다고 생각해. 그런 거 어렵고 쉽고 어차피 1등서부터 꼴등까지는 정해져 있어. 그 석차 명분은 나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지금 60점 맞았어. 근데 커트라인이 65점이야. 그러면 60점 나오면 떨어지는 거고, 자, 66점 맞으면 그래도 1차는 걸리는 거야. 그것처럼 한두 개가 당락을 좌우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1등부터 꼴등까지 석차 명분은 나온다는 거야. 문제가 어렵건 쉽건. 그래서 그런 건 연연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 많은 응시자 중에서 내가 등수권에 들어야 되겠다는 그 열망 하나만 있으면 돼. 다 잊어버리셔. 아, 그리고 오늘 그 아침에 후원을 주신 분이 있는데, 예전부터 저한테 후원도 많이 주신 분인데, 송소은 씨라고 있어요. 저 여자 경찰관을 준비하시는 분인데, 제 거 영상을 많이 이렇게 애청자신 것 같아요. 자주 보시고 하는데, 오늘도 후원을 큰 돈을 주셨더라고요. 돈 받을 때마다 미안한 감도 있는데, 그때마다 어떤 의무감이 드냐면은, 뭘 하나 하더라도 똑바른 영상, 좋은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의무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돈을 받고 뭐 영상을 이렇게 저기 하다 보면 후원금을 받으니까 그런 의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는 분들이 있으면 좀 후원도 좀 하시고 하면 좋죠. 그분이 뭐 돈이 남아서 뭐 저한테 돈 줬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내 영상 보는 사람만 보겠죠. 만약에 제 영상이 필요 없는 사람은 불필요한 영상이겠죠. 하지만 이 영상이 필요한 분에게는 아주 주옥 같은 영상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방금 갈비 먹고 온 사람이야. 이 사람 보고 야 누구야 라면 맛있게 끓였어 라면 먹어 하면은 이 사람이 라면이 맛있을까요? 라면이 맛이 없겠죠. 그죠? 방금 갈비 먹고 온 사람이 라면이 뭐가 맛있겠어. 그것처럼 필요한 사람에게나 정보가 되고 필요한 사람에게나 이것이 주옥 같고 중요한 소중한 영상이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저한테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하는 시험 공부하시는 분, 송소은 씨라든지 아니면은 정인천 씨라든지 좀 잘 되셨으면 하고, 이미 합격하신 분인데, 그 누구죠? 김경모 씨 같은 경우에 자주 오셔갖고, 후원금도 주시고,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는데, 어쨌든 경찰 지금 교육받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교육 끝나고 이제 경찰 임용되고 하면은 후배들한테 좀 좋은 조언도 좀 해주시고요. 여기 댓글 같은 것도 좀 달으셔서 공부 합격 수기 이런 것 저번에 한번 주셨는데, 후배들 이번에 다음 기수에 합격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뭐라 그러죠? 면접 어떻게 준비하는지 좀 이런 것도 좀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업로드 해놓을게요. 그래서 김경모 씨 참 축하드리고,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교육기간 끝나고 나면은 또 멋진 경찰관 생활 또 재미나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송소은 씨, 그 다음에 정인천 씨, 김경모 씨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와서 김준욱 씨가 요즘 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저기 하시면 생각나시면 댓글 좀 달아놓고 하세요. 지금 김준욱 씨도 지금 교육받고 있는 중이죠? 그죠? 예. 요즘 댓글이 없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좀 잘 지내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좀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